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은 홀로 물량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하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FOMC, 또 파월의 입을 주목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 볼까요? CP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FOMC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원도 우리 시장에게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후장에 조금 약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힘 그대로 조금 더 유지해 가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혹은 다음 주까지의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결국엔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특히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지금 낼 수 있는 현재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기약 품귀 현상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면서 일부 제약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상위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영진약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주가 바닥을 다졌다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니플러스, 이번에 라프텔을 인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선익시스템과 자이언트스텝 만났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XR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제는 애플까지 계속해서 그렇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컨텐츠 플러스 메타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받는 것은 11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11월 달부터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지수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이 가상현실 쪽에 이 엄청난 적극적인 투자, 네. 그리고 또 이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작품에 따른 또 방향성,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눈여겨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문제는 상반기에 한번 시세를 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 혹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지금 깊어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익시스템과 자이언트스텝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을 꼽아주셨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XR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맞먹는 규모가 그렇죠.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아바타 2가 개봉을 했고 네. 애플의 또 헤드셋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해도 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메타버스 테마의 장점이라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 모를 만큼 굉장히 이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만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안전하게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외형, 하드웨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선익 시스템이 1차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도 굉장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OLED 증착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로 현실에서 듣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해상도의 화질을 좀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LED라든지 LCD로는 불가하다 그래요. 그러면 OLED 쪽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 훨씬 더 큰 성장 동력 모멘텀을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선익 시스템이 지금 가장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XR 기기 시장에서의 선익 시스템은 거의 필수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일단은 기대감에 먼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 가격 조정은 없으셨던 분들 혹은 가지고 있는데 물리셨던 분들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관리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만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XR 기기 관련들이 다 앞으로는 네. 또 마이크로 OLED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관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선익 시스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 구간에서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5,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제가 3만 원을 제시를 좀 드려봤어요. 3만 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기록한 박스권 상단 부분이거든요. 근데 3만 원에 도달했을 시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 저는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절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도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해당 섹터의 특성상 단기간의 시세도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단기 시세가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3만 원 혹은 3만 원 돌파 시에는 4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선익 시스템을 승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목표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과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만났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 국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기업인데 그렇죠. 국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코로나19 완화 정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겁니다. 대표적으로 놀자주인 뭐 카지노 관련주도 있겠지만 네. 화장품주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오스 임플란트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개장한 날 거래 정지가 나오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임플란트 전체 보면 VBP라는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위기였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여타 다른 섹터보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오스 임플란트, 덴티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덴티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인데 네. 사실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오스템이 조금 그렇죠. 더 시장 점유율이 높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미국 현지 공장 증설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덴티움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국 쪽에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중국 시장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오세 임플란트는 전체 매출의 약 30%가 중국 매출인데 덴티움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매출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BP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이 임플란트를 조금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정책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덴티움이나 오세 임플란트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물론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리담회라는 게 있죠.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용수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실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VBP 정책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흔들렸어요. 덴티움도 흔들렸고 오세 임플란트도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회복하는 지금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의 수요가 지금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덴티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수혜가 더욱더 클 것이라고 보이는 덴티움을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덴티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VBP라고 하는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는 덴티움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그쵸. 때문인데 그 이유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원전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의 소형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소형 원전 기업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래요. 만약 이번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한다는 곳에 투자가 확정이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세 군데 모두 투자를 하게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북미발 매출 비중이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또 해외 매출이 천천히 뭐 단계적으로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이 원전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그 다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시세를 좀 고려하시기보다는 네. 저는 조금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현 구간에서 최근에 상승 시작한 이 시초가 가격 그 가격이 14,000원인데 이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는 제가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2만 원을 좀 제시드리는데 2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3만 원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